자,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펀드 매니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이고요. 좌우명은 Nothing will come of nothing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펀드 매니저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적극적 진로 활동, 교과 성적, 다양한 수상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재원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다양한 수상과 그다음에 봉사 시간, 그다음에 성적 상승세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다양한 수상은 다음 이후에 이제 그 비교과 분석에서 나오겠지만 저는 생활기록부를 많이 봤지만 3페이지에 걸쳐서 수상이 나오는 것은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270시간, 상당히 많은 상과 봉사 시간이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과 성적하고 이제 맞물려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봉사와 수상의 부담이 적은 3학년 1학기에 우리 학생이 얼마나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 성적 상승세를 키워드로 제시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그 교과 성적, 그다음에 충실한 학교 생활, 펀드 매니저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일단 비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좋지 않아요, 우리 학생이.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족한 교과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 활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끝으로 경제학과나 그 펀드 매니저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해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현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예, 저는 그 적극적인 진로 활동 그리고 꾸준한 봉사, 펀드 매니저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 학교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니까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한 그런 확신이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 분야에서 굉장히 매우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학과 탐색이라든가 또는 발표, 수업 중에 발표라든가요. 또 자율탐구 발표겠죠. 그리고 자율 동아리에서의 활동 등이 그 2년간의 고교 생활에서 수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쭉 됐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그 교내 봉사,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봉사가 연간 무려 130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하면서 자신의 꿈인 그 펀드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진하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이정형 선생님 70점, 박성준 선생님 60점, 정재원 선생님 45점을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4.5등급, 수학 3.25등급, 영어 3등급, 사회 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44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후에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4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6등급, 수학나영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25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네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45점을 주셨어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45점이 이제 굉장히 낮게 드린 점수입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5점이라는 부분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 학생이
교과와 비교과의 이제 균형을 봤을 때 이제 그 교과에서 보여주는 이제 불균형성을 이제 지적한 건데요. 먼저 학생이 제공해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성적의 상승세, 크진 않지만 상승세가 꾸준히 있었다는 점과 특히 이제 수학 성적의 향상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해당 대학의 합격선이 대체적으로 수학과 영어의 내신 성적이 1등급에서 1.5등급 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적인 합격선도 1등급에서 1.7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많이 선발된다고 했을 때 교과 성적으로서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경희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해당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학업 역량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3등급 때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도 학업 역량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학들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명대, 명지대, 한성대, 가톨릭대 등의 비인기 학과에는 3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도 충분히 학업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적어도 두세 개의 과목에서는 1등급이 나와줘야 하고, 특히 금융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면 수학과 사회 과목에서는 1등급 내지는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성균관 대학교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표는 3학년 1학기에 최소한 1등급이 모두 나와줘야 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애초에 2등급을 목표로 또는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거나 시험을 보는 학생은 없겠지만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학생이 제공한 자료가 좀 완전한 100분위까지 원점수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그동안에 이제 봤던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유추해서 보면 학생은 국어 영역은 좀 약한 편이고요. 탐구에 대한 준비도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국어 영역은 1, 2학년 평균 4등급, 100분위는 70에서 77% 수준이었고요. 수학은 나름 2, 3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실수능에서 2, 3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현재로서 본다면 현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3, 4등급 정도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학생의 평균 100분위가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을 보면 한 75에서 80%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면 현재 우리 학생이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은 한성대학교 야간 또는 수원대, 일부 학과, 안양대, 한신대 정도의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모의고사 성적을 만회하고 정시에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금 부족한 국어와 탐구 영역을 2등급 이내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영어도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텐데, 특히 이번 봄방학을 통해서 사회탐구에 대한 준비도를 좀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국어 부분을 좀 궁금한데요. 우리 학생 국어를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또 만회할 자신은 있는지 한번 우리 학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국어 공부는 우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번 2학년 교육방학부터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풀고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날에 대회를 좀 준비하느라 당일날 아침에 돌아가지고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항상 자습 써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모두 외우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학교 시험이라 물론 제가 준비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좀 안 배운 개념을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점수가 계속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그 지문 같은 것을 요약을 한 노트 같은 걸 만들면서 좀 꼼꼼하게 글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좀 국어와 사탐에 좀 전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인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형 선생님 90점, 박성준 선생님 80점, 정재원 선생님 70점을 주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께서 80점 주셨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 좀 짧게 총평 드리면요. 일단 강점으로는요, 그 2학년 진로 활동에서 그 학생의 진로 희망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잘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점을 좀 살펴보면은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개수가 좀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봉사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수상 경력을 약간 보완하는 측면의 자율활동의 어떤 특기사항 기재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은 좀 강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교내상을 많이 받는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현재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 경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혹시 그 3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중에 수학이나 사회 관련된 그 경시대회가 있으면 좀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율활동 쪽에서는 그 우리 학생이 지금 학급 임원 경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전을 해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좀 나타내 주시고요. 좀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자율활동 특기사항의 수상 경력을 부연 설명하는 그 내용 기재는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생활그룹 전체로 볼 때 우리 학생이 어떤 역경을 극복한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개수보다는 우리 학생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이제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개별적인 모습 기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니까 시간은 지금 한 27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단순하게 좀 교무실 청소를 한다든가 뭐 출석부 정리를 한다든가 뭐 주변 인근의 환경 정화 활동 등의 봉사활동 비중도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봉사활동들은 대학에서 볼 때 그렇게 정말 이 학생이 봉사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일회성 봉사활동의 어떤 특기사항 기재되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워낙 기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이제 그런 형태로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독서 같은 경우는 그 전공 관련된 독서 활동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경제학 관련 독서 활동이 지금 전부 다 동아시아사 과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2학년 때 경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독서 활동 내용 자체를 좀 넣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공통 쪽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 매니저를 꿈꾸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해 보여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이정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90, 정시 경쟁력 1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 우리 학생 수시 경쟁력 90, 정시 경력 10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유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 국수영사 평균이 3.3등급이고요. 그리고 정시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되는 2학년 11월 학력평가 성적은 국수탐 평균 등급이 4.3등급입니다. 실제 성적, 즉 교과와 학력평가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교내 수상 경력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비교과 활동은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수시에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판단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정재원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의 경쟁력을 제가 높게 더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한테는 지금 현재 1순위를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2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계속해서 제가 봤더니 교과 성적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우리 학생이 준비하고 참여했던 그런 다양한
행사와 결과 등, 즉 결과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시상이라든가 또 수상, 즉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 또 진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더 유리한 그런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1순위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주고 싶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그 수상 경력 중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연구 논문 작성 같은 것도 있었고 또는 소감문 작성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수시 6회 지원을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게 되면 좀 약간 좀 너무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묘미를 좀 살려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논술 전형을 한번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은 사실 그 수시에서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중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희망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에 따른 그런 우선순위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정영 선생님 중앙대 경제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 박성준 선생님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 정재원 선생님 광운대 경영학과 광운 창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께서 중앙대 경제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나옵니다. 선택을 하는데요. 그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을 특별히 그 중앙대 경제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제가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차이가 좀 있어요. 전형 방법이 비슷한데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 이유는요. 사실 이게 탐구형 인재 전형은요. 면접 일정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전에 실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그 다빈치형 인재 전형보다 좀 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수능까지 가지 않는 그런 전형에 좀 더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017학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그 탐구형 인재 합격자 성적을 보니까 평균 성적이 3.11 등급이고요. 그 충원율을 보니까 77%까지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보다는 우리 학생이 교내 비교과 활동에서 우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좀 더 잘 기록을 해준다면 좀 더 약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학생의 지금 1순위 희망 대학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성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최저는 없고. 제가 추천이라고 하면 추천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단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거든요.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또 지원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의를 가진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때 꼭 성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교과 내신 관리를 좀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이 학교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서가 있어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참고로 제가 이제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인재 전형에 합격생이 있었는데 15학년도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1.79 등급이었던 학생이 추가 합격을 했고요. 16학년도에는 1.72 등급이었던 학생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졸업한 학생 중에서는 1.66 등급이었는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이제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성균인재 전형에 이제 입학을 하려면 합격을 하려면은 학생부 성적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광운대 경영학과 광운 창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현실적인 대학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전형 방식은 1단계 3배수로 이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과 면접 3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추천 이유는 우리 학생이 지금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또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못지않게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대학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평균적인 이제 합격생들과 이제 어느 정도 점수 차가 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광운대 경영학과의 경우에 평균 뭐 한 2.5에서 3.5 사이, 우리 학생이 3.4 등급이니까 학업 역량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탁월하다라는 평가는 못 받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학업 역량 면에 손해가 없고 전공적 합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하는 전형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운대학교의 인재상학하고 창학 이념이 근면, 절약, 탐구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학생하고 상당히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수시 6회 범위 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상담 정말 많이 도움됐고, 친절하게 잘 말씀해주신 세 선생님께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용 이메일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